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자에게 첫사랑이란 정말 무덤까지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모든 남자의 첫사랑이 그렇듯 제 첫사랑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였는데 둘 다 정말 풋풋하고 귀엽게 사랑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제 첫사랑은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부모님의 성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고 저는 배웅마저 해주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몇 번의 편지가 오가긴 했지만 결국 몸이 멀어지더니 마음도 멀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사랑했던 여자라 그녀를 잊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그녀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그녀를 완전히 잊는 건 불가능했어요. 잘 살고 있는지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놓고 제 일상생활에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가 없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이제 곧 10년째네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2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모든 게 정말 탄탄대로 흘러갔어요. 제 첫사랑을 대학 동창회에서 만나기 전까지는요. 평범하게 그지없던 제 삶이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흘러 만난 첫사랑에 의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3달 전쯤 늘 있던 동창들의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동기는 꽤 단합력이 두터워 동창회는 매년 개최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두루두루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임도 거진 10년이 넘었으니 다들 결혼은 물론이고 아이도 있어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충고를 구하곤 했습니다. 물론 서로의 가족들 모임에 자주 껴서 함께하기도 했어요. 이 중에는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6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인 태호라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형식아, 너 이번 모임에 꼭 와야 된다. 진짜 안 오면 너 엄청 후회할걸? 뭐래? 내가 언제 모임 빠지는 거 봤냐? 네가 오지 말라고 해도 갈 거니까 걱정 마셔. 친구 녀석이 자꾸 저는 꼭 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고 사실 저도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멤버 중 하나라 오늘따라 왜 저렇게 오바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걱정 말라고 내가 언제 빠지는 거 봤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임 당일날이 되었고 웬일로 빠르게 퇴근을 해서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자주 모임을 가졌던 호프집이라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바로 테이블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따라 일찍 오신 분들이 있네요. 매번 서로 늦는다고 싸우시더니 사장님의 말에 누가 또 먼저 왔나? 의아해할 틈도 없이 안내해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제 첫사랑 그녀였어요. 순간 요즘 야근을 많이 했더니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눈만 깜빡이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제 앞으로 왔어요. 오랜만이야, 오빠. 잘 지냈어? 왜 그러고 가만히 서 있어? 제게 말을 거는 그녀는 거의 20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대로였어요. 세월의 풍파를 맞은 건 저만의 일인 듯 그녀는 아직도 맑고 하얀 피부에 도톰하고 붉은 입술, 가녀린 체구까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제 마지막 기억 속의 그녀는 검은색 긴 생머리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단숨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선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당황하며 어색하게 자리에 앉는 저를 보며 그녀는 웃어 보였고 근황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학 간 뒤 쭉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집안에서 맺어준 결혼이라 결국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 후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태호 녀석이 미국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곧 한국 들어간다고 하면서 제 얘기를 했더니 만나게 해준다며 동창 모임에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덥석 알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녀가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 와중에 동창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도착했고 다들 그녀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며 거의 그녀의 환영 파티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녀와 단둘이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술이 오가면서도 저와 그녀는 계속해서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는 계속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보통 이 모임은 2차까지 가는데 다들 그녀를 오랜만에 만나 들뜬 나머지 많이 마셨는지 힘들어하는 바람에 1차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 같지 않다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가웠다고 다음에 꼭 다시 나오라고 그녀에게 신신당부하며 하나 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왁자지껄했던 술자리가 한 명 한 명 빠질 때마다 조용해졌고 야, 나 그럼 먼저 들어간다. 네가 선이 잘 데려다줘라. 마지막으로 집으로 가는 태호를 끝으로 저와 그녀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혼은 어쩌다가 하게 된 건지, 아이는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잔뜩 있었지만 밤이 늦어 저도 그녀를 보내고 집에 가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어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 호프집을 나서는데 그녀가 취한 건지 비틀거리더라고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걱정이 되어 얼른 어깨를 잡아 그녀를 부축해줬더니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오빠는 여전히 자상하네? 그렇게 말하는데 술에 취해 살짝 풀린 눈과 상기된 얼굴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술을 마실 예정이라 차를 가져오지 않아서 택시를 태워 그녀를 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빠, 이제는 내가 걱정이 안 되나 봐? 옛날에는 내가 괜찮다고 해도 걱정된다고 맨날 집까지 데려다 줬었잖아. 그녀의 말에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렸고 결국 택시에 같이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까운 데 위치한 아주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부축하며 올라가는데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있어서 그런지 정말 심장이 빠르게 뛰고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안고 싶었지만 저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고 그녀는 저에게 비밀번호를 불러주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많이 취한 그녀를 대신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그녀를 눕혔고 저는 담요를 덮어주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가지마 오빠. 그녀가 제 손목을 잡으며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참을 수 있었지만 그녀가 저를 잡으며 가지 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이성을 놔버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애절하고 끈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 눈을 맞추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을 그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 있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모임에서 3차 후에 해산하는 시간과 비슷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여 침대에 잠든 아내를 보는데 미안함은 들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다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스스로 다짐하며 제 아내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가정이 주는 안정감은 역시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 제 그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가고 연락할 줄 알았는데 연락이 한 번 없네. 우리 못다한 얘기 많지 않아?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나누자. 우리 얘기도 많이 못했잖아.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어도 저는 그녀의 말이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짧은 실크 원피스 슬립을 입고 저를 안으며 반겨주는데 예전 그녀에게서 나던 향이 풍겨 아찔했습니다. 그 향기가 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녀에게 넘어가겠구나. 그녀가 미리 차린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실은 그녀의 옷차림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도 느꼈는지 제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왜 이렇게 먹는 게 형편이 없어? 혹시 밥 말고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그녀는 어깨를 내보이며 살짝 웃는데 그 모습에 저는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정에 있는 사람인 걸 의식하고는 회사에 있을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을 하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퇴근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다며 걱정하자 과장이 되고 나서 업무량이 확실히 늘었다며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도 주말은 항상 가족이랑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와의 만남 전보다 가족들에게 더 헌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를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또 제 평생을 그리워하던 첫사랑을 놓치고 싶진 않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마냥 행복합니다. 그녀가 다시 제게 돌아온 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또 흔들립니다. 제가 이루어낸 이 평화로운 가정 또한 지키고 싶어요. 정말 제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택배 때문에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면서 집에서 독립을 해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랑 가까이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개로 쪼개져 되어 있는 원룸이라 그런지 방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사 온 처음 날에도 밖에서 말소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게 들리기도 했고 옆집 TV 소리라든지 이런 게 은근히 크게 들렸습니다. 특히나 화장실에 있으면 말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가격에 집 구한 게 어디냐 싶은 생각에 참고 지냈습니다. 돈 많이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열심히 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소음을 조심하면서 지냈어요. 이사를 하고 부모님이 시루떡을 보내주셔서 빌라 사람들한테 하나씩 돌렸어요. 부모님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이사했으면 떡도 돌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혼자 자취하는 아들, 좋은 이웃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게 있으셨겠죠. 저는 이사도 잘하고 출근도 잘하고 이게 진정한 사회생활이구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방음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피곤해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벽 너머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졸린데 이 소리가 자꾸 거슬려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귀를 벽 쪽에 더 가까이 대고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자꾸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혼자 사는데 아픈 건가 싶었어요. 옆집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거든요. 다른 집은 떡 돌릴 때 다들 집에 있어서 얼굴 보며 인사하고 떡을 나눠줬는데 옆집은 만나지 못해서 문 앞에 걸어뒀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맞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앓는 소리에 저는 걱정이 되어서 10시 정도 되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혹시 몰라서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기척이 없길래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문을 두들겼어요. 저기요, 안에 계세요? 괜찮으세요? 한참 뒤에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여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오더라고요. 아, 뭐예요? 아, 안녕하세요. 옆집인데요. 자꾸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하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속으로는 뭐 저렇게 싸가지가 없나 싶었습니다. 기껏 걱정돼서 그런 건데 저렇게까지 매몰차게 굴 필요 있나 싶었어요. 늦은 시간에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린 게 기분이 나빴으면 본인이 시끄럽지 않게 조심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집 여자의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퇴근을 하고서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또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여자는 대체 뭘 하는데 매번 저렇게 끙끙 앓는 건가 싶었습니다. 집에서 운동을 하는 건가? 그렇다기엔 다른 쿵쿵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뭐지? 혼자 생각하면서 여자의 소리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뭔가 소리가 굉장히 야릇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설마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끔씩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상상이 절대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자취를 하다 보니 필요한 물건들이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택배 올 일이 많았어요. 퇴근하고 갔더니 택배가 문 앞에 한가득 있었습니다. 오, 주말 되기 전에 다행이다 하고 집에 박스를 들고 들어와서 간단하게 씻고 TV 보면서 저녁을 다 먹고 택배 생각이 나서 뜯어보고 있었어요. 신나게 택배를 뜯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시킨 물건이 아닌 낯선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택배 박스 위쪽을 살펴보았고 주소가 저희 집 주소가 아니라 옆집 주소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서야 확신이 들었어요. 옆집 여자의 앓는 소리가 역시나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싶었습니다. 그냥 다시 택배 박스를 테이프로 붙여서 앞에 놔둘까? 아니면 매일 밤 시끄럽게 한 죄로 민망해지게 약 올려볼까? 혼자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해봤어요. 저는 처음 만난 날 저를 귀찮다는 듯이 쳐다본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어디 한번 당황하고 민망해하는 표정을 보자 싶었습니다. 다음날 주말에 저는 늦잠을 자고 점심을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볼일을 보고 저녁에야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택배 박스를 보고 아 맞다 택배 갖다 줘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또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옳다쿠나 지금이다 싶어서 택배 박스를 챙겨서 옆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택배 박스는 일부러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일 수 있게 뜯어놨어요. 한번 심호흡을 하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역시나 처음에 초인종을 누르니까 한참 동안 또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도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기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온 택배 때문에 그러는데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저희 집으로 택배가 왔는데 저희 집 앞에 제 택배 박스랑 같이 있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집 택배가 아닌 게 끼어 있더라고요. 제가 박스에서 물건을 꺼내 보여주며 얘기하자
당황해하는 옆집 여자의 얼굴을 보니 괜스레 통쾌했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매일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건가 봐요? 저는 옆집 여자의 반응을 보고 더 도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외로우신가? 매일 밤낮 없이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옆집 사는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용히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쩌려고. 옆집 여자는 제가 하는 말에 점점 흥분을 한 건지 표정이 이상해지면서 목소리도 떨리며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걱정되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시나? 이거 얼른 써보고 싶어요? 이제 택배 주고 가세요. 맨날 이런 거로 재미 보지 말고 내가 해줄까요? 이거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옆집 여자는 제가 하는 말에 이성의 끈을 놔버렸는지 저를 끌어당겨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봐요 어디. 옆집 여자의 말을 끝으로 문 앞에서부터 키스를 하며 침대로 향했습니다. 항상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열심히 상상만 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흥분이 되더라고요. 내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 저거보다 내가 더 기분 좋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여태 살면서 터득해온 모든 스킬을 발휘했습니다. 항상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보다 더 좋아하는 듯한 소리를 들어보니 뻑 같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옆집 여자 스킬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주를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꽤 하네? 어때? 저거보단 내가 낫지? 어느새 우리는 반말을 하고 편해졌습니다. 가끔씩 서로의 초인종을 누르면 그게 신호라고 받아들여서 사랑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오늘 또 했어? 아니, 네가 있는데 뭐하러 해. 너 기다렸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그렇게 종종 만나다 보니까 서로 취향도 비슷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떤지 제안을 했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가 된 옆집 여자는 거의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퇴근하고 들어가면 바로 달려들어 매달려 키스를 하고는 해요. 그렇게 매일이 뜨겁고 불타오릅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계약이 거의 끝나고 나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낼 생각이에요. 만나게 된 계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이왕 잘 맞아서 만나게 된 거, 만날 때까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주고 만나보려 합니다. 이제 여자친구는 그걸 찾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 더 좋은 걸로 제가 기분 좋게 해주니까요. 항상 기분이 좋아 야릇해지는 그녀의 표정을 보면 저도 너무 좋습니다. 다들 뜨겁게 사랑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건장하고 겁없는 학생입니다. 저는 노는 걸 좋아하는 대학생입니다. 학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그냥 졸업장이나 따서 밥 먹고 살 정도 되는 회사에 취직해서 그냥 저냥 일하고 살고 싶은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가끔 강의도 빼먹고 술 먹고 늦잠 자서 그냥 하루 제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졸업장은 받을 수 있겠죠. 저는 강의가 끝나면 친구들과 모여서 매일같이 술을 마십니다. 술에 쩔어 살고 있죠. 하루는 친구놈이 자기가 자주 가는 술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거기 알바생이 너무 이쁘다고요. 저는 뭐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어 라고 말했고 친구놈은 야 아니야 진짜 엄청 이뻐. 근데 내가 번호를 따려고 해도 쳐다도 안 보고 남자친구 있다고 하면서 자꾸 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믿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거기 진짜 술집 별로인데 안주도 별로고 분위기도 별로인데 사람들이 알바 보러 간다 진짜 그 정도다 말하는 겁니다. 저는 친구 말은 믿지 않았지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랬고 그날 저녁 그 알바녀가 있는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놈은 먼저 와 있었고 저는 언제 왔냐 물었더니 30분 전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미친놈아 알바가 얼마나 이쁘다고 그래 빨리 와서 기다리냐 그랬고 저는 술집 여기저기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시커먼 사장 한 명과 남자 알바생 한 명, 그렇게 두 명밖에 안 보였습니다. 저는 야 뭐야 다 남자들밖에 없네 그랬고 친구놈이 하는 말이 야 원래 메인은 좀 늦게 나오는 거야. 그 알바 아직 알바 시간 아니야. 한 20-30분 더 있어야 와. 그랬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안주를 안 시키고 입가심으로 생맥 한 잔씩 시켜서 시원하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출입문 쪽을 바라보는 자리에 앉았고 저는 출입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놈이 갑자기 나지막한 목소리로 야 왔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친구가 말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이뻤습니다. 저는 야 왜 이제 데리고 왔냐고 뭐라 했고 저는 그저 좋아 웃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안주 시키자고 했습니다. 야 너는 얼른 안주 골라. 내가 알바 불러서 주문할 테니까. 친구놈은 안주를 정했으니 얼른 시키라고 했고 저는 벨을 눌렀고 띵동 소리와 함께 이쁜이 알바가 왔을 때 저는 차근차근 주문을 했습니다. 저기 저 오뎅탕 하나 주시고 소주 한 병 주세요. 라고요. 너무 이뻐서 그런지 저도 말하는데 조금 긴장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주와 소주가 왔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맞춤을 했고 술을 먹으면서도 계속 눈은 여자분에게 아니 이쁜이에게 귀는 친구가 떠드는 말에 집중했습니다. 친구놈은 아이고 이 미친놈 안 데리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야 그러면 우리 내기 한번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데? 그랬고 친구놈은 야 네가 저 알바 꼬시면 내가 오늘 술 다 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그랬고 친구놈은 대신 네가 못 꼬시면 네가 싸라 했습니다.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신에 네 부적을 나에게 줘라 라고 했고 친구놈은 나도 써야 할 게 있으니 교환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부적은 CD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렇게 CD를 교환하였고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이 친구 부적을 받으면 그날은 꼭 성공한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확률이 좋았거든요. 우리는 이쁜이를 한 번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술을 빨리빨리 마셨습니다. 저와 친구는 한술 합니다. 어디 가서 저 본 적 없고 아침까지 먹어도 멀쩡합니다. 암튼 잘 먹습니다. 저희는 이쁜이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계속해서 안주와 술을 시켰고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이 더 합류했습니다. 친구놈 한 명이 더 와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고 술 먹는 속도와 술병이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놈은 계속해서 언제 번호 따러 갈 거냐, 언제 꼬실 거냐 재촉했고 술이 어느 정도 알딸딸해졌을 때 야, 이제 나 번호 따러 간다 하면서 이쁜이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갔습니다. 술집 안에는 테이블이 꽉 차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술을 먹으면 다른 분도 그렇겠지만 조금 더 용감해집니다. 저는 바로 직진해서 이쁜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쁜이에게 저기요, 저 그쪽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연락처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그 이쁜 알바생은 귀찮다는 듯이 아니요, 저희는 일하는 중이라 못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일 끝나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알바생은 안 돼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히 이상한 놈으로 낙인 찍힐까봐 어떤 말을 할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혹시 몇 살이냐고 물었고 그분은 몇 살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이를 들어보니 동갑이어서 우리 동갑이네 그러면서 말을 놔버렸고 나이도 같은데 친하게 지내자며 밥이나 먹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연락처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바생은 싫은 듯 사장을 쳐다봤고 저 또한 사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안 되겠네요 그랬고 저는
아니 제가 연락처를 달라는 이유가 나쁜 맘도 아니고 나이도 같고 해서 친구로 잘 지내보자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나요, 사장님? 그랬더니 사장님은 알바야, 친구로 지내자는데 그건 괜찮지 않을까? 그냥 드려. 그랬고 저는 그렇게 연락처를 받는데 성공하고야 말았습니다. 속으로 아싸 라고 외쳤고 이제 다 됐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받고 이름도 물어보면서 받았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받고 나서 이쁜이 고마워 그랬고 친하게 지내자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술 여기서 마감할 때까지 마실 거니까 사람들 빠지거나 같이 마실 수 있으면 이따가라도 한잔 하자 라고 그랬더니 이 새끼 진짜 뭐야 그런 표정으로 쳐다봤고 그런 모습도 저는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번호를 받고 나서 가게 안을 둘러봤는데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새끼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번호를 받고 있으니 저 새끼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씩 웃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는 와, 이 새끼 진짜 대단하다 그랬고 아, 젠장 술값 내야 되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나가 야, 내가 오늘 알바랑 끝까지 간다 그랬고 술을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니 술도 잘 들어가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놈은 부러운 눈빛과 술값 낼 생각에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쁜 알바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알바 몇 시까지냐, 안 힘드냐, 도와줄까 등등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했고 마감될 때까지 우리는 술을 계속 먹었고 다시 문자를 보내 끝나고 같이 술 먹을 거냐 했더니 한 잔만 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 말하니 이게 뭔 일이냐 그랬고 나는 웬 떡이냐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테이블이 다 빠질 동안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마감 전에 다른 테이블이 다 빠져 사장은 이쁜이 알바에게 약속 있으면 먼저 퇴근하라 했고 알바는 저기 아까 그 남자애들이랑 술 한잔 하기로 했다 그러고 그럼 가서 술 마셔라 라고 사장은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장에게 감사하다고 넙죽 인사를 드렸고 사장은 거의 마감 시간이니 계산 먼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야 얼른 가서 계산하고 와 그랬고 친구놈은 똥 씹은 표정으로 계산했습니다. 사장님은 술값이 많이 나왔으니 서비스로 안주랑 술 좀 더 줄 테니 알바생이랑 맛있게 먹으라고 했고 우리는 신나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흘렀나 사장님께서 이쁜이 알바에게 나는 먼저 갈 테니까 계산도 다 됐고 놀다 가라고 술 몇 병 더 꺼내 먹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했고 사장은 알바에게 문 잘 닫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쁜이는 알겠다고 했고 우리는 호구조사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슬슬 친해졌습니다. 이쁜이는 술을 잘 못하는 건지 우리가 술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 피곤해서 그런 건지 몇 잔 안 마셨는데 알딸딸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까 번호 딸 때 너 남자친구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 아니냐고 물어봤고 이쁜이는 오래 만난 남친 있는데 자주 싸우고 잘 안 맞아서 사이가 좀 멀어져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와 이게 웬 떡이냐 라고 속으로 말했고 이쁜이 고민과 안주, 술을 계속해서 챙겨주고 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쁜이가 하는 말이 너는 매너가 되게 좋네 라고 말했고 원래부터 여자들한테 매너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쁜이랑 술자리를 시작하고 나서 술병이 한 병, 두 병 쌓아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술병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친해지고 가까워졌고 이쁜이가 하는 말이 지금 남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진 지 오래돼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하나 라는 말도 했고 오래 만나서 시간이 아까워 못 헤어질 것 같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정도면 헤어지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했고 이거는 농담인데 헤어지면 나한테 오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쁜이가 취했는지 그래도 되냐 그 말 진심이냐 너같이 매너 있는 애는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당연하지
너같이 이쁜 애는 언제든지 환영이지. 오기만 하라고 정말 영광이고 잘해줄 수 있다고 공주처럼 떠받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술잔이 몇 번 더 오가고 이쁜이는 어디에 문자를 하는지 한참을 핸드폰을 쳐다봤고 뭔 자꾸 쓰고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한 놈은 너무 취해서 간다고 했고 다른 친구 한 놈은 아직까진 버틸만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이쁜이가 아까 핸드폰을 계속 쓰던 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 말 듣고 헤어지자고 문자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셋이서 술을 계속해서 먹었고 이쁜이는 그동안 속상했던 얘기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도 보였고 그런 이쁜이를 달래주고 살짝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도 눈치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 가야 된다며 윙크를 멋지게 날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야 이게 웬 떡이냐, 꿈인지 생시인지 혼동이 됐고 암튼 정신을 챙기고 다시 이쁜이를 다독여주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데 이쁜이와 제 눈이 마주쳤고 이쁜이가 고맙다면서 제 눈을 지그시 쳐다봤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이쁜 눈을 쳐다보다가 점점 얼굴을 가까이 했고 그렇게 입술 박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하게 하고 난 후에 서로 안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볼을 만지고 스킨십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모텔 가야 돼만 맴돌았고 다시 입술 박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남자들은 이 정도 되면 통제가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술이고 뭐고 술집이고 뭐고 여기서 그냥 막 해버려 라는 생각과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런 말과 행동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쁜이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는 입술 박치기를 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쁜이가 하는 말이 저기는 CCTV가 있어서 안 돼 라고 말했고 정말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에서 뜨겁게 사랑을 했고 사랑이 끝난 후에 서로 흐뭇한 표정을 짓고 나서 저는 테이블을 치우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쁜이가 역시 매너가 좋구나,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아까부터 사귀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고 다시 뜨거운 입술 박치기를 한 후 테이블과 가게 정리를 하고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안고를 반복하다가 이쁜이를 먼저 택시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고 그날 만나 여태 잘 사귀고 있습니다. 친구의 내기가 아니었으면 만나지도 못했을 우리 이쁜이. 앞으로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며 만나야겠습니다. 다들 이런 추억 하나둘씩 있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와 헌팅 술집에 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때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볼까 합니다. 때는 금요일 저녁이었고 친구와 저는 할 일이 없이 뒹굴고 있었어요. 친구와 조금 커다란 원룸에서 둘이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있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지만 다 큰 남자 둘이서 살다 보니 혼자 사는 남자들 특유의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둘 다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 시간 보내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도저히 외로워서 안 되겠다며 여자 꼬시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에 어디서 여자를 꼬시냐고 했더니 헌팅 술집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곳에 가면 기회가 있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섰습니다. 처음 가는 헌팅 술집이었지만 왠지 그날은 느낌이 좋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나름 열심히 꾸미고 갔는데 초저녁이라 그런지 완전 남탕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생각과 다른 상황에 많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안 되는 여자 테이블에 열심히 추파를 던지고 다녔어요. 우리 같은 애들한테 누가 넘어오겠나 싶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동했는지 2명의 여자가 저희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26살, 27살인 2명의 여자였는데 생긴 것도 괜찮았어요. 한 명은 키 크고 날씬한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고, 나머지 한 명은 키는 작고 아담했는데 조용조용하고 청순한 미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는 키 큰 여자를 좋아해서 키가 큰 여자와 짝이 되었고, 저는 제 마음에 쏙 들은 키 작은 여자와 파트너가 되었어요.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파트너를 정한 뒤에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했는데 말도 잘 통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파트너도 첫인상은 조용한 줄 알았는데 술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말도 많아지고 은근슬쩍 제 팔을 만지면서 스킨십도 하더라고요. 술집에서 한참 술을 더 마시고 2차로 다른 술집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짝없고 외로운 젊은 남녀가 주말 밤에 만나니까 완전 불타올랐습니다. 4명 모두 완전 신나서 누가 보면 부부 동반 모임인 줄 알았을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잘 맞았습니다. 술자리에서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놀았어요. 자연스럽게 서로 파트너와 스킨십을 하다 보니 금방 친해졌습니다. 한참 즐겁게 놀다 보니 시간은 12시가 넘었고 슬슬 피곤하더라고요. 더 이상 술을 마시는 건 무리다 싶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서로 파트너끼리 찢어져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밤거리를 걸었는데 사실 목적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숙박업소를 찾아서 빈방 있냐고 물어보고 다니는데 이 불타는 금요일 당연히 이 시간이 되니 방도 없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이제 와서 새로운 방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커플이 많았나 싶었습니다. 나만 빼고 다들 주말마다 이렇게 재미를 보고 있었다니 왠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빈방은 찾기 힘들었고 그녀도 슬슬 지치고 힘든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친구는 자기 파트너 데리고 어딘가에서 밤을 보낼 테니 나는 이 여자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도 굳고 방이 넓어서 그녀와 둘이 보내기엔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저보다 먼저 온 손님이 있었어요. 친구네 커플도 방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늦게 집에 도착했으면 친구의 맹궁둥이를 볼 뻔했어요. 아무튼 4명이 한 집에 다시 모이니까 어이없어서 웃기기도 하고 따로 방이 없으니 분위기 잡고 뭔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둘만 있고 싶었는데 친구 커플이나 저희 커플 모두 오늘 밤에 다시 나가서 방을 잡기는 글렀다 싶더라고요. 서로를 위해 양보를 해줄 리도 없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시 술이나 먹자 하고 처음으로 돌아갔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서 변변찮은 안주라도 펼쳐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자애들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지만 금방 분위기에 적응하고 다시 아까처럼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나이도 어린 나이가 아니었고 술자리에서 야시시한 이야기도 하면서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위기가 달아올라봐야 한 방에 4명이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어요. 왕게임도 하고 러브샷도 하면서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진짜 아쉬웠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녀도 사실 많이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한 커플이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난감하더라고요. 이미 다들 달아오를 만큼 달아올랐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저희 방에는 싼 맛에 중고로 구입한 옷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불도 넣어놓고 안 입는 계절 지난 옷도 넣어놓는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옷장이 크고 넓어서 사람이 들어가도 괜찮았습니다. 2대2로 술게임을 해서 지는 커플이 5분씩 옷장 안에 들어가 있는 벌칙을 하자고 했더니 다들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이었는지 좋다고 찬성하더라고요. 그 뒤로 술 마시면서 무슨 게임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건 그 게임에서 우리 커플이 져서 먼저 옷장에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벌칙인지 아닌지 분위기가 애매했지만 일단 제가 먼저 옷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더니 그녀가 들어올 자리가 부족해서 그녀는 결국 제 위에 안기듯 걸터 앉았어요. 상황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뭔가 옛날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나름 신선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녀랑 둘이 옷장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성인 둘이 들어가 있었더니 생각보다 너무 좁아서 바싹 밀착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몸이 딱 붙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녀가 불편했는지 제 품에 안겨 있었고 뭔가 다 큰 어른들이 하면 안 되는 장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재미있더라고요. 5분씩 들어가 있기로 했는데 저희 둘 다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방금 전까지 야시시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지낸 사이처럼 행동하더니 막상 옷장 안에 둘이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남자인 제가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녀를 품에 안은 채로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는 듯 하더니 금방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옷장 안은 서로의 숨소리만 가득하고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당시에 밖에서 친구 커플도 조용한 걸로 봐서는 그 친구네도 저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저희 둘은 그 안에서 5분 동안 계속 입을 맞추다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술게임을 하면서 두 커플이 옷장 안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서로 다 아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불편하게나마 각자 입도 맞추면서 진도를 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지쳐서 다들 쓰러져 잠이 들었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집 앞 해장국집에서 밥 먹고 여자들을 보냈습니다.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 꼴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여자라면 이렇게 찌질한 남자들이랑 다시 연락을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 파트너는 그 뒤로도 꾸준하게 저와 연락하다가 데이트도 몇 번 하고 지금은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파트너가 애프터 신청을 거절해서 그날 하룻밤의 즐거운 기억만 남기고 다시 솔로로 지내고 있어요. 요즘 여자친구와 만나면 그때 옷장 안에 다시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집에서 쓸쓸하게 혼자 있을 친구를 생각하면 차마 친구에게 미안해서 할 수가 없네요. 제 방보다 훨씬 좋은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날의 좁았던 옷장 안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보험왕으로 불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보험왕이 돼서 자리를 잡기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아이 맡길 곳 없어 육아휴직 후 퇴사를 했어요. 남편도 애나 잘 보라고 하더라고요. 두 돌 때까지는 계속 데리고 있다가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간간히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는 했어요. 원래 일하던 사람이라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게 많이 답답하기도 했고
용돈벌이라도 해야 애한테 조금이나마 더 좋은 것도 해줄 수도 있고 제 용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제 딴에서는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돈을 최대한 아꼈고 옷이며 화장품도 산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했어요. 제가 제 관리를 너무 안 해서였을까요? 저는 알바하고 아끼고 아껴 한 푼 두 푼 모아 적금이 만기가 되어 남편 선물 하나 살까 하고 백화점에 갔어요. 요즘 들어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기도 하고 선물도 하면서 오랜만에 분위기나 좀 잡아볼까 했습니다. 남편한테 오늘 저녁에 둘이 외식이나 하자고 보내놨고 친정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언니한테 아이를 부탁하고 저는 백화점으로 선물을 사러 나갔어요. 오랜만에 나오는 백화점 쇼핑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보여진 모습을 본 순간 그 기분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얼굴을 하고는 웬 젊은 여자랑 어깨동무를 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조용히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 보니 정말 제 남편이 맞더라고요. 옆에 여자는 신이 나서 목걸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해주고 결제까지 해주더라고요. 참, 요새 그렇게 차가워지고 저만 보면 한숨을 쉬더니 몸매 좋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다니니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저는 뒤돌아 나와 혼자 공원에 가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야? 오늘 제부랑 밥 먹고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야근이라네. 미리 확인 전화 좀 할걸. 백화점만 들렸다 왔어.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자. 배고프다. 이그, 헛걸음했네. 먹고 싶은 거 시켜. 언니가 사줄게. 언니랑 저녁을 먹고 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를 재우고 나와 주방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다 보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휴, 청승맞게 혼자 뭐하냐? 어디 갔다 와? 여태 일하다 왔지. 가긴 어딜 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왔다고? 아니, 이 사람이 가뜩이나 힘든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오늘 뭐 잘못 먹었냐? 나 오늘 백화점 갔다 왔어. 뭐? 나 오늘 백화점 갔다 왔다고. 나 당신이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인지 잊고 있었다? 난 또 뭐라고. 거래처 사람이야. 그냥 비위 맞춰주면서 그러는 거라고. 별거 아닌 걸로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짜증나게 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없이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괜한 의심만 생기는 거야. 애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처형도 근처 와 있는데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않아? 그리고 관리 좀 해라.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정말 비참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뭐라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나도 일하면서 경제력을 갖춰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서 힘든 상황을 얘기를 했고 친구는 제게 보험 쪽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해줬어요. 친구가 보험을 하면서 보험왕으로 불리며 잘 살고 있거든요. 친구는 남편이랑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고 이혼하고도 멋지고 당당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너
그런 놈이랑 계속 살고 싶어? 그놈 바람핀 증거들 차근차근 모아놓고 돈 벌면서 애랑 나가 살아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혼해. 너야 성격이 활발하고 좋으니까 잘하겠지만 내 성격에 보험 잘할 수 있을까?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지. 못할 게 뭐가 있니? 너 그런 생각하면 평생 네 남편 바람피던 말던 쭈구리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살고 싶어? 친구의 충고에 정신을 차렸고 저도 일을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남편 선물 대신 제가 입을 옷이며 신발들을 구입했습니다. 제 거를 이렇게 맘 편히 펑펑 사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에 입사를 했고 수습 기간을 가졌어요. 집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그냥 비웃으며 나가더라고요. 내 언젠간 반드시 저 콧대를 눌러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한테도 사정을 얘기하고 아이를 부탁했어요. 언니가 그냥 당장 나오라고 했지만 마냥 언니한테 신세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바람 증거랑 어느 정도 경제력은 갖추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영업을 했어요. 역시나 친구는 살갑게 사모님들한테도 어머 언니 이러면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이번에는 진짜 잘 보여야 된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인들인데 잘 보이면 단체 상해보험이라든지 큰 건수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면 사람들 소개도 많이 해줘서 실적 올리는 거 금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친구 SNS에서 저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 마련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너도 좀 즐기면서 살아. 돈도 벌고 연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잘 나갔던 김은희로 돌아와야지. 바람난 남편 뒷모습만 보고 살 거 아니잖아. 친구 말에 왠지 모를 힘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바람난 남편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나 좋다는 남자들 다 제쳐두고 만나 결혼했더니 이제와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남편 생각 안 하고 당당하게 멋진 내 모습으로 돌아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안내한 룸으로 들어가서 소개해준 이사 옆으로 가서 앉아 술도 따라주고 함께 마셨습니다.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오랜만에 마시는 양주에 술이 금방 취하더라고요. 친구는 같이 온 일행이랑 따로 먼저 나갔고 저희 둘만 남았어요. 우리도 이제 갈까요? 저는 언니한테 오늘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남겨놓고 따라 나갔습니다. 예약해둔 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씻고 올게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그 사람은 제게 입을 맞춰 왔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안아주더라고요. 나는 은희 씨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요. 은희 씨 생각은 어때요? 저도 좋아요. 그냥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도에 몸과 마음이 녹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랑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가졌고 덕분에 보험 계약을 여러 개 체결하면서 보험왕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관리해서 예전보다 더 나아진 제 모습에 슬금슬금 들러붙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야, 내가 이혼을 해줄 것 같아? 나가서 돈 좀 벌더니
머리가 휙 돌았냐?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는 다 준비해놨고 어쩔 수 없이 그럼 소송으로 가야지.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혼은 하기 싫어?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어린 여자랑 어디 잘 살아봐. 그 후로 아이와 함께 언니네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한테 당당히 먼저 이혼 서류를 내밀 수 있어서 너무 통쾌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랑은 언제까지 관계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오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